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우승을 원하고 있는 대회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페이지 일정 중에 토트넘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튀르키예 원정 빅매치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히샬리송의 부상 이탈과 도미닉 솔란키의 연이은 선발 출전으로 인한 체력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나이지리아 대표 선수 빅터 오시멘이 갈라타사라이에 깜짝 입단한 것도 지난 여름 이적시장 최고의 화제였죠. 오시멘과 손흥민 선수의 이 공격 대결은 유로파리그 대회 수준을 넘어선 UEFA 챔피언스리그급 화력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갈라타사라이의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관전 포인트, 갈라타사라이의 전력 분석과 양팀의 최신 상황을 통한 예상 라인업 등 전술 프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과 더불어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도 이번 주 주중 경기로 열립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에 열리는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킥오프하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와 갈라타사라의 경기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트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로 순항 중인 맨유는 그리스 클럽 PAOK와의 경기를 통해 유로파리그 첫 승에 도전하고 있고요. 라치오와 포르투의 경기, 호펜하임과 리옹의 경기, 그리고 올림피아코스와 레인저스의 경기 등 다른 빅리그 팀 간의 맞대결도 있지만 그 어떤 경기보다도 지금 관심은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의 경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팀이 이탈리아의 라치오, 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벨기에의 안덜레흐트 등 3개 팀인데요. 골득실 차로 순위가 엇갈리면서 라치오가 1위, 토트넘이 2위, 안덜레흐트가 3위인데 라치오가 난적 포르투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치오가 이기지 못할 경우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를 넘는다면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고, 또한 리그 8위 팀까지 16강에 직행을 할 수 있는데 빠르게 16강 직행을 확정을 하면서 잔여 일정을 조금은 수월하게 치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라타사라이 역시 현재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위에 올라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3경기 2승 1무로 승점 7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기에서 이길 경우 토트넘을 끌어내리면서 선두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까지 최근 2차례 원정 경기에서 연속 패배했다라는 점, 특히 올 시즌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은 갈라타사라이 원정, 이스탄불이 원정팀의 지옥으로 유명한 경기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유럽 현지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의 현재 리그 성적도 10경기까지 치른 가운데 9승 1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29골을 몰아쳤고 또 9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최다 득점팀이자 최소 실점팀이기도 한데요.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튀르키예 슈퍼리그 사무국 측의 배려를 통해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 일정을 앞둔 지난 주말에 리그 경기를 휴식하면서 온전히 토트넘과의 경기만 집중하면서 최고의 체력 상태로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첫 경기였던 튀르키예 슈퍼컵에서 라이벌 베식타시의 0대5의 참패를 당하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리그에서는 순항하게 됐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서 스위스 클럽 영보이스와의 1차전 원정 경기 2대3 패배에 이어 홈에서의 2차전까지도 0대1로 패배하면서 내리 2연패로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튀르키예 리그의 데미르스포르와의 경기 5대1 대승을 기점으로는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전력 보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오시멘까지 합류를 하면서 공격력이 폭발을 하며 리제스포르전 5대0 승리, 가지안텝스포르전 3대1 승리, 또 페네르바체와의 이스탄불 더비 원정 3대1 승리까지 거두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올 시즌 첫 경기였던 튀르키예 슈퍼컵에서 0대5 참패를 안겼던 베식타스와의 리턴 매치, 리그 맞대결인 지난 10월 말 대결에서는 2대1 승리로 서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 결과만으로도 리그 우승이 유력해진 갈라타사라이 상황인데요.
현재 갈라타사라이의 전력을 살펴보면 우선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인물은 오칸 부르크, 갈라타사라이의 유스 출신이자 갈라타사라이 유스팀에서 성장을 했고 또 프로 커리어에서 갈라타사라이에서 데뷔해서 갈라타사라이에서 최전성기를 보낸 미드필드 출신, 튀르키예 대표로도 56경기를 출전한 레전드가 지도자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에 이스탄불 바샥쉐히르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엘라지 스포르라든지 가지안텝 스포르, 시바스포르, 괴지페테 같은 튀르키예 리그의 하위 팀들을 이끌면서 점점 경기력과 지도력을 검증받더니 아키사르스포르라는 팀을 이끌고 튀르키예컵 우승을 2017-18 시즌에 이루어내면서 확실하게 감독으로서 성공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후 리제스포르를 거쳐서 2019년에는 본인이 커리어를 마무리했던 팀이죠. 이스탄불 바샥쉐히르의 감독으로 부임해서 부임 시즌에 슈페르리가 우승을 이끄는 이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변을 이끌고 두 시즌을 보낸 이후에 본인의 친정팀인 갈라타사라이의 감독으로 2022년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부임 후 지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내리 2연속 리그 우승을 이뤘고 올 시즌 3연속 리그 우승에 유력한 상황이며 또 2023년에는 튀르키예 슈퍼컵도 우승을 하면서 튀르키예 출신 최고의 명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칸 부르크 감독의 기본 전술은 4-2-3-1 포메이션인데요. 포백 라인에서 좌우 측면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역시 수비 커버력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력, 특히 루카스 토레이라가 포백을 보호하고 가브리엘 사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볼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메이킹을 뒤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최전방의 이카리디를 중점으로 기술이 좋은 일마스와 아쿠긴 선수가 좌우 측면 공격수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드리스 메르턴스가 처진 공격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선발 명단에 왜 오시맨이 없는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최근 이 오시맨과 이카리디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전술을 가다듬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도 가동하고 있고 즉 이카르디 원톱 내지 이카르디 오시맨 투톱 여기서 이카르디와 오시맨이 번갈아 선발기를 나눠갔거나 메르텐스가 37살인 현재 나이로도 굉장히 건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여전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어서 조커로도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를 적절히 나눠가며 기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대표 선수인 일마즈 역시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묵직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튀르키예 리그 기준으로는 일마즈와 이카르디, 오시맨이 모두 4골씩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메르턴스도 3득점 2도움 그리고 센터백인 압딜 카렘 바르다츠키 같은 경우도 2골 1개의 도움으로 골 넣는 센터백, 골 만드는 센터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또 토트넘 출신인 콜롬비아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까지도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을 뽐내면서 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약의 중심이 된 것은 사실 현 시점 갈라타사라이의 숨은 MVP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출신 중앙 미드필더 가브리엘 사라 선수의 활약이 있는데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인 가브리엘 사라가 2득점 5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 팀 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최근 경기력이 빼어나서 이 사라의 왼발을 통한 세트피스 공격 내지 경기 중에 스루패스, 로빙패스, 크로스패스가 많은 이 장신 힘있는 공격수들의 많은 골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공격이라든지 한 번의 속공이라든지 세트피스 공격이라든지 갈라타사라이의 공격 장점은 토트넘의 수비적인 허점과 약점을 공략하기에 매우 상성상 좋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가 토트넘의 수비를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개막 후에 합류해 임대 선수로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육 부상으로 놓친 경기가 있기 때문이지 현재까지 출전한 공식 경기 7경기에서 4득점 4도움 8개의 공격 포인트로 경기당 1골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유로파리그 첫 경기였던 그리스 클럽 PAOK와의 경기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3대1 승리에 기여를 했고 엘프스부리와의 경기는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날카롭고 현란한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슈페르리가 개막전이었던 지난 9월 14일 리제스포르와의 경기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5대0 승리에 기여했던 오시맨인데요. 이 경기를 기점으로 갈라타사라이가 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와의 라이벌전 3대1로 이길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카심파사와의 튀르키예 리그 경기에서 마침내 멀티골로 첫 골을 폭발시켰고 그 뒤 안탈리아스포르전 그리고 최근 베식타시전까지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끈한 오버헤드 킥으로도 골맛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득점만이 아니라 꾸준히 어시스트까지 만들고 있다. 최근 출전한 7경기 중에
엘프스보리와의 경기 하나만 제외한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얼마나 지금 오시멘의 몸 상태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렀던 지난 10월 말 베식타시와의 라이벌전은 말씀드린 대로 4-2-3-1 포메이션이 아니라 오칸 부르크 감독이 오시멘과 이카르디를 함께 사용한 4-2-2-2 포메이션을 사용했었는데 훨씬 더 현란한 움직임, 오시멘과 이카르디를 투톱으로 놨는데 오시멘이 측면을 또 빠져 움직이는 커트아웃 움직임도 좋고, 그럴 때 아크귄이나 살라이가 사이드 안쪽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마치 포톱인데 사이드 기반이 아니라 사실상 오른쪽 윙어인 일마지를 또 왼쪽 풀백으로 놓으면서 반대발 풀백으로 활용도 하고, 또 오른쪽에 정발 풀백으로서 오버래핑해서 사이드 플레이가 되는 아이한 선수도 끌어올리면서 공수 밸런스를 갖추면서도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했고, 이를 통해서 베식타스의 설욕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물론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속도적으로 좋은 이 갈라타사라이가 또 하나의 강점, 선굵은 세트피스 공격 한방, 사라의 왼발을 통한 득점 창출 능력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베식타스와의 경기에 사라가 멀티 도움을 올렸는데 그 장면 보시면 베식타스전 전반 13분 오른쪽 측면 후방에서 얻은 프리킥을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올렸고 센터백인 다빈손 산체스의 헤더골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팽팽하던 양상에서도 67분에 사라가 제자리에 서서 기가 막힌 왼발 로빙 크로스를 프리킥으로 연결했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 오시멘 선수의 헤더로 또 한 번 비슷한 장면을 통해 2대0 추가골이 나왔었죠. 유로파리그에서 비록 4대3의 난타전 양상이 되긴 했지만 엘프스보리를 이길 때도 갈라타사라의 득점 패턴은 사라를 통해 나왔는데요. 세트피스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도 사라의 시야와 킥의 정확성이 대단합니다. 이 장면도 공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고 뒤로 빠져들어가는 오시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한 사라가 왼발 로빙 패스를 길게 보냈는데요. 이 패스를 오시멘이 커트 아웃 플레이, 중앙에서 우측 후방으로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어받았고, 그렇게 생긴 중앙 공간을 2선 공격수인 메르턴스가 따라 올라오자 오시멘이 컷백으로 메르턴스에게 공을 줬고, 이 공을 받은 메르턴스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때리고 흘러나온 공을 반대편에서 이카르디가 달려들어오면서 밀어넣었어요. 이렇게 오시멘, 메르턴스, 이카르디가 함께 뛰면서도 조합이 가능하고, 이 선수들 현재 갈라타사라이 최고 공격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모두 관여한 골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2대0을 만든 골은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시 받은 공을 사라가 우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로 올렸고, 이것을 수비수인 마르다츠키가 또 강력한 헤더로 연결을 하면서 득점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라의 킥이 거의 모든 갈라타사라이의 득점의 기점이 되고 있는데요. 엘프스보리전 3대0을 만든 것도 사라가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뒷공간으로 연결해줬을 때 일마지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키핑하고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수비 뒷공간 공략 플레이는 토트넘이 특히 하이라인의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자칫하면은 정말 많은 골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의 패스 타이밍과 정확성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인데요. 사라는 상파울루, 브라질 최고의 명문팀에서 성장을 했고,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 노리지 시티,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유럽 무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2022-2023 시즌에 입성을 했는데 지난 2023-2024 시즌에도 잉글랜드 챔피언십 46경기를 뛰면서 13득점 12도 무려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만 기록하면서 갈라타사라이로 전격 이적을 하게 됩니다. 1,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갈라타사라이로 입단한 사라 선수는 입단과 함께 빠르게 팀에 적응을 하면서 현재까지 14경기 2득점 6도움을 올리면서 보여드린 대로 실제 공격 포인트 이상의 득점 창출 공헌을 하면서 숨은 MVP, 숨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라의 발끝에서 나오는 패스를 메르턴스의 속도, 오시멘의 힘, 이카르디의 결정력, 또 일마지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다득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의 경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공격 축구의 대결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공격 축구를 하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의 수비 라인이 높은 편이고, 사실 베식타시와의 경기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하파 실바의 속도를 통한 배후 침투 공격에 여러 번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골키퍼의 선방이라든지 수비의 이제 6탄 방어라든지 골대를 때린 상황이라든지, 사실 갈라타사라이가 실점을 안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골을 또 내줄 수도 있는 수비적인 불안정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빠른 수비수인 산체스라든지 압델 카림 등의 움직임도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민첩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베식타시와의 경기에도 막판에 은두르의 로빙 패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받았던 무시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토트넘도 베르너나 손흥민, 솔랑키, 존슨 이런 빠르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을 통해서 충분히 응수할 수 있다. 즉 이 경기는 꽤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2대2나 3대3 그런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중 경기에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이번 경기는 주말에 있을 입스위치와의 경기 승리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분명 로테이션이 있을 거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고 또 공격 라인에는 히샬리선과 오도베르가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의 한정적인 옵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솔랑키를 후스쿼드닷컴은 예상 선발 명단에 올려놨지만 솔랑키가 최근 너무나 많은 전방 압박과 또 주중 주말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어느 정도 풀타임을 뛰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발로 나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후반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전방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히샬리송이 없는 가운데 물론 쿨루셉스키도 가짜 9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쿨루셉스키를 오히려 또 리그 경기에 더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일찍 빼주면서 체력을 아껴준 손흥민 선수를 이 경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뛰게 하되 최전방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구사하기보다는 상대도 라인이 높으니까 그 라인 뒤를 파고드는 손흥민 선수가 적절하게 본인의 장점만 활용을 하면서 왼쪽 측면에 선발 출전할 베르너가 이 손흥민 선수의 압박 부담을 대신 커버해주고 또 메디슨이나 벤탄쿠르나 베리발 같은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때 그 곁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체력을 좀 아끼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전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른쪽 측면에 마이키 무어가 또 17세의 어린 선수로서 선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라인 같은 경우 우도기, 벤 데이비스, 드라고신, 그레이의 포백을 예상하고 있고 비카리오가 골문 지킬 것 같은데요.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을 원톱으로 두고 아크귄, 메르턴스, 일마지의 2선 공격, 사라 토레이라를 투볼란치, 쿠툴루, 바르다츠키, 산체스, 아이한의 포백과 무슬레라의 골키퍼 포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베식타스와의 경기에 어느 정도 실험했던 이 전술 오시멘, 이카르디를 함께 내세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경우 일마즈 왼쪽, 살라의 오른쪽의 변칙 기용도 충분히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은 손흥민, 솔랑키가 최전방 원톱 자리를 선발이든 교체든 나눠서 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무어 선수 역시 풀타임을 뛰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또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레이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왼쪽 풀백은 현재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도기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우도기가 뛰게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레이가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또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할 선수가 현재로는 없는 상황 포로를 또 뛰게 할 경우 체력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포진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스쿼드닷컴은 토트넘의 원정부진 그리고 갈라타사라의 막강 화력과 전술적인 상성을 봤을 때 갈라타사라이가 2대1로 토트넘에 승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갈라타사라이는 말씀드린 대로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경기를 치르지 않고 10일 동안 이 경기만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몸 상태도 더 좋고 많이 쉬었고 홈에서 경기하는 갈라타사라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의 4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11경기 중 9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중 2개의 패배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분명 토트넘을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팬투표 승리 설문에서도 갈라타사라의 승리 가능성이 무려 65%, 토트넘은 29%, 무승부 가능성이 6%로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비기고만 와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더라도 갈라타사라의 승리가 평균 2.37배, 무승부 3.90배, 토트넘 승리가 2.68배인데요. 그래도 토트넘의 기본적인 최근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팽팽한 승부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겠죠. 과연 손흥민 선수가 갈라타사라와의 경기에서 오시멘과 선발 대결을 펼칠지 아니면은 후반 조커로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 시간을 어떤 동료들과 뛰게 될지 실제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사전 회견 및 최신 정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 이 경기는 11월 8일 새벽 2시 30분부터 저희가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분석과 입중계 라이브 알림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